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이라고 했던 아이, 이영이라는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철에, 그러니까 채널 A가 바로 보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죠.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송을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그 배후에 텃밭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70 중반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정치 감각이 대단히 굉장히 빨랐습니다. 제가 끙끙 앓고 누워 있다가도 누가 와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언제 아팠냐는 등 바로 일어나 가지고 그 정치에 서로 그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저는 이제 역사서도 많이 봤습니다. 신봉승 선생의 조선왕조 500년, 그리고 유주영이라고 하는 분 조선총독부 5권짜리가 있었죠. 그 책도 많이 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해도 한 15,000권 정도 됩니다. 10,000권 정도는 우리 아들하고 마누라가 트럭 2.5톤 트럭 5대로 고물상에다가 갖다 주고 25만 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책이 그때 버려져서 중요체력은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주문해 가지고 또다시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지하에 또 한 그 방 가득이 지금 현재 책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내가 사 먹을 거 사 먹지 않더라도 책은 꼭 이렇게 사서 봅니다. 엊그제 고려 전쟁 그 신승수인가요? 그분 원작자, 그것도 제가 이제 사서 보고 책은 요번에 나온 책들은 다 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월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딱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섬세하게는 분석을 못하지만은 전체 흐름이라는 거, 이렇게 바둑으로 말하면 이제 포석이라고 그러죠. 윤곽, 아웃라인 이런 것을 딱 보면은 이제 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그 아이들이 지금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거를 방해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늘은 제목이 약속대련 엄처시야 초자가 타자로 10단이다 권모술수 아웃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대련 엄처시야 초자가 타자로 10단이다 권모술수 아웃, 이런 제목이 됩니다만, 먼저 단어, 용어, 즉 낱말풀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이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련이라고 하는 말을 준석이라는 아이가 먼저 이렇게 짓거렸는데 말이죠. 약속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태권도에서 시합을 할 적에, 대련을 할 적에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를 칠 테니 너는 여기를 쳐라. 서로 이렇게, 그게 이제 약속대련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는 이제 복선이라고, 그러니까 복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선. 복선이란 말은 두 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짜고 치는 고수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원택 변호사는 영선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한 번 안 했고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원을 한 번 안 한 이런 영선들이 복선을 깔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수톱이라는 말은 이제 정청래가 했습니다. 전형적인 권모술수라고 하는 거죠. 이 좌파들이 이제까지 해온 거는 권모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를 하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엄초시하라는 말은 동아일보의 그 정순덕 논설위원인가요? 정순덕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초시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은 뒷전을 하고 오직 이제 부인만 챙긴다는 그런 이제 엄초시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자가 타자다.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 있던 김종민이가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고 진짜인데 정말로 놀랬다. 처음에는 초짜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타짜다. 10단이다. 정치 10단이다. 이렇게 이제 김종민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낱말 풀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22일 날이죠. 그러니까 21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서천에서 그 시장에서 이제 불길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2일 날 화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서천을 이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당직자들 격려하려고 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서천 그 화재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은 오후 3시에 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1시간 반 앞당겨서 이제 1시경에 이렇게 1시 반경에 서천 그 화재 현장에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그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정부와 당이 어떻게 그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천시장에 기다리고 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니까 뭐 90도 각도 폴도 인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깨를 툭 치면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다 보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 대통령 전용 열차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민생에 관한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 받고 이렇게 이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지금 현재 그 김건희 리스크 얘기를 했고 또 프랑스의 그 어느 왕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왕 얘기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 그 소위 쉽게 말하면 옛날에 했던 2모작 3모작 하는 애들이 김경률이를 내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김경률이를 지금 내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보내버리면은 완전히 앞으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운신 폭이 좁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태극의 편의 생각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 3사람이 현재 비대위원으로 있습니다. 광주 동남구 을의 박은식 그 내과 의사가 있고 또 양천갑의 구자룡 그 변호사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마포울의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있기 때문에 김경률이가 이제 이렇게 그만두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 3사람은 이제 후보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3사람이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자기 선거에 올인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 태극의 뱀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 지킴이 국민들이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략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건 사고에 따라서 양비론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양비론으로 말이죠. 우리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양비론을 할 수가 있고 또 양비론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란의 야울용서라고 하는 황제 성종이죠. 강조가 잡혔을 때 내 신하가 되겠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양비론을 택하지 않은 거죠. 강조가 나는 고려의 신하다, 어찌 네 앞에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보면은 위장 전향을 많이 합니다. 위장 전향.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빨치산에서 빨치산 지리산 지리산에서 빨치공들이 북한 추종하는 반란군들이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바로 차일려기가 이렇게 이제 토끼몰이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죽을 것이냐, 안 그러면은 전향을 해서, 가짜 전향을 해서 살아남아 가지고 이 나라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 거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위장 전향을 합니다. 위장 전향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이스라엘의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그때 당시 10살인가 11살인가 이렇게 제가 어느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손자를 살리기 위해서 옆 나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손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좀 대학교를 다니고 해서 어떻게 학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입법부가 국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5.18 문제하고 선거법하고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이번에 피습 당했는데도 지난번에 부산 내려갔을 때 어떤 당원이 이번에 가덕도는 쉬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쉿 하면서 손가락을 입을 이제 가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선거법 문제를 놓고 보면은 국민의당에는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은 이중대, 민주당의 이중대. 3분의 1은 중국몽, 중국하고 저기 하는 거. 3분의 1 정도가 순수한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는 TF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처음에는 이만희가 됐다가 이만희가 이제 사무총장이 되니까 다른 사람이 됐는데, 이만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시큰둥하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얘들이 이중대가 있고 민주당 이중대, 중국몽. 그러니까 요 얘들이 3분의 1, 3분의 1 하면 한 6, 70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지금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5.18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시민단체의 몫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시민단체가 지금 현재 이번에 인천 남동구 을에서 관외 투표 투표지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영상이 나왔잖아요. 이원복 전 의원이 그게 자료 청구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50만 원 주고 받은 내용인데 얘들이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줄 모르고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되니까 선관위에서는 부정선거는 아니다 이런 이제 궤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모든 국민들은 오늘 이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에는 5부가 있습니다. 5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3부는 잘 알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오부라고 하는 거, 언론부, 노조부가 있습니다. 이 5개를 저 좌불 폭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빙하는 움직인다에 송민순이가 그때 그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그때 문재인이가 그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 사람이 만나서 그 국정원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송민순이를 이제 그만두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던 거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반대를 누가 이제 주도를 했는가? 문재인이가 주도를 했죠. 그때 그 기자들이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어요. 계속 묻고 묻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자들에게 그냥 투정을 부리면서 막 그 기자들을 나무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어떻습니까? 동문서답을 하잖아요. 불리하면은 동문서답하고 침묵하고. 어제 뭐 해병대 갔는데도 뭐 해병대 예비군 훈련을 1년을 뭐 줄여주겠다. 줄여준다고 했더니 정말로 줄여준 줄 아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얘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당에서 신뢰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그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보면은 이슈가 나오면 이슈로 덮어버립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방송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행안위를 불러가지고 행안위 질의응답을 하는데 가덕도 쇼를 해놓고 행안위를 불러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사건을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조작을 하고 지들이 저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이 이렇게 바꿔지지 않으면은 이번에 대만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선거법이 되질 않으면은 또다시 쟤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산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 그리고 쟤들은 그 사건 사고가 많은가 이슈는 이슈로 듣고 이슈는 이슈 듣고. 그런데 우리 이제 이쪽에는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뭐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 그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말이지.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털었습니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91명 가운데 90명은 무혐의로 전부 다 일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것만 남겨놓고 이제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제도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방치하다가 미정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란한 겁니까? 최영재라고 하는 종북 목사라고 하는 아이, 예? 그러니까 저쪽 아이들이 시계를 사줘가지고 김건희 여사 고향에 부모 은근히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태국의 뱀이 볼 적에는 이 양비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7년은 그걸 몰랐습니다. 2018년은 보니까 집회를 하고요.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한 모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차를 탑니다. 그러면은 술 한잔 먹으면서 지가 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유심히 그런 거를 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세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쪽에는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고리 김건희 여사 그거를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함정 몰카를 해가지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판을 바꾼다고 제가 작년에 2월 6일 날 했고 6월 9일 날 했고 7월 2일 날 3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론조사라는 거 30대권에서 뭉쳐 있잖아요. 그 전에는 박원순이 문재인을 통해서 그 국가 돈을 지들 있는 쪽 아이들에게 수없이 배분을 해줬다고 말입니다. 그 돈을 받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기간이 한 90개 되는데
한 2개 정도가 우파고 한 2개 정도가 중도고 85개, 86개가 전부 다 좌파입니다. 좌파. 예? 돈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런 아이들 또 이재명이보다는 윤석열이 돼야 된다.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찍었던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저기 아닌 관계가 없으니까 저기 여론조사 오면은 그냥 무응답을 하거나 전화를 끊어보거나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쪽에 저쪽에 있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3대 개혁이잖아요. 노동개혁을 통하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3가지만 개혁이 되면은 이 나라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3가지는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동개혁을 하고 교육개혁하고 연금개혁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려고 하는 3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가 이루어지고 법치가 실현되고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보다 큰 것에 우선의 가치를 두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저쪽 대중에게만 돈을 풀어준다고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준다 그 말입니다. 엘리트도 국민도 똑같이 대하면서 똑같이 발전을 시킨다.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쪽 아이들은 포퓰리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아이들은 항상 무슨 있는 부자 거를 뺏어다가 없는 사람, 강도 아닙니까? 도적 아닙니까? 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부를 이뤄놨는데 그거를 뺏어다가 나눠준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나라사랑 동기에서 이주천 교수를 모셔다가 2024년 4월 10일 선거에 대해서 우리 그 자유파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이냐. 그래 이제 그 강연회가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그 이성은 특임위원장님하고 그리고 그 수유리의 제자교회 김영달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커피집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최종적으로 나눈 얘기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가 출탁동시를 해야 되겠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탁동시는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암탉이 계란을 21일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됩니다. 병아리가. 그러면은 21일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돼서 밖으로 나오려고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된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그 병아리가 부리로 쪼입니다. 껍데기를 쪼으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를 쪼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게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탁동시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월 10일 총선거는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옛날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이렇게 빌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회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산국가로 갈 수 있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동시에 하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 태극 FM이 오늘 1월 25일에는 약속대련
엄처시야 초자가 타자로 10단이다. 권모술수 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